돌출입이 해결되는 경우랑 돌출입이 오히려 좀 더 심해 보이는 경우. 여기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꺼졌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비순각 성형하는 게 좋은 거고, 입 자체가 실제로 많이 나왔다. 그건 돌출입이 맞잖아요. 그거는 양악이라든가 치아 교정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비순각 보통 이제 비순각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인중 쪽과 비주가 이루는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순각 성형이라고 할 때는 입술 라인에서 비주와 인중이 이렇게 마주치는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꺼져서 어떻게 보면 입술이 좀 이렇게 돌출돼 보이는 경우에 꺼진 부분을 좀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수술을 이제 비순각 성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꺼진 부분을 어쨌든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다 어떤 재료를 써서 채우면 해결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고를 채울 수도 있겠고 필러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써서 꺼진 데를 채워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그런 채우는 재료를 쓰지 않고도 비순각을 사실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콧대 코끝 성형을 하면서 돌출입처럼 보이는 분들은 꺾이는 포인트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비순각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출입과 이제 많이 연관되어서 이제 비순각 성형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꺼지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게 되니까 약간 돌출입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입술 부분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꺼진 게 주된 문제면 여기를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돌출 자체가 실제 심한 분을 여기를 나오게 하면 오히려 돌출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수술해 줄 필요가 있겠고, 비순각 성형을 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코끝을 높일 때 지지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지지대 쪽으로 이제 콧근 연고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이 꺼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재료를 많이 채울 필요 없이도 비순각 자체를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앞쪽으로 빼서 연고를 지지대에다 이제 고정해 주거나 그러면 입술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돌출된 느낌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당량 좀 교정하는 게 좀 좋다라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그 적당량을 교정했더라도 처음에는 고정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꼭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여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죠. 돌출입이 해결되는 경우랑 돌출입이 오히려 좀 더 심해 보이는 경우. 여기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꺼졌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비순각 성형하는 게 좋은 거고, 입 자체가 실제로 많이 나왔다. 그건 돌출입이 맞잖아요. 그거는 양악이라든가 치아 교정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비순각이 어떤 이상적인 각도라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성에서는 이제 이 비순각 각도가 100도, 뭐 105도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남성분에서는 한 뭐 95도, 100도 뭐 이 정도 범위로 얘기를 하죠. 수술하실 때 이렇게 각도기로 재서 하시나요? 예전에는 그 각도기를 들이대고 하는 적도 있는데 사실 요새는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보통 판단하죠. 어느 정도의 감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는 조금 누워있는 자세에서 주로 사실 또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국소마취에서 약간 이렇게 부풀어진 상태니까 그 각도가 나중에 붓기 빠졌을 때 각도와 또 약간 차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